그럼 지금부터는 스포가 가득 들어가 있는 제 감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감상이라기보다는 제 기억에 남는 설정 그리고 몰랐던 사실들을 그냥 두서없이 쫙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억에 남는 설정 중에 하나가 아스카입니다. 이번 그 신극작판 나왔을 때 아스카 이름이 그 TV판이랑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이름이 시키나미 아스카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TV판이랑 완전 다른 아스카였어요. 처음에 저는 서파 큐 보면서 아스카가 성격도 너무 다르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없어가지고 왜 안 나오지? 마지막에 한꺼번에 나오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아예 다른 존재였고 클론이었어요. 레이랑 똑같은 클론이었어요. 레이가 아야나미 레이잖아요. 몇몇 분들은 좀 이미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그 아스카 이름이 스키나미 아스카인데 그 아야나미 레이 보면은 나미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아스카가 클론이 아니냐라는 설정 의혹이 있었는데 정답이었습니다. 겐도가 직접 얘기해요. 아스카도 이제 레이랑 똑같이 자기 시나리오를 계획하기 위해 만든 클론이라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안대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대를 보면은 거기에 사도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예측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별 신경을 안 쓰고 봤었는데 사도 침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침식된 거를 여기에 이제 봉인을 해둬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 아스카가 그 사도를 봉인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아스카는 왜 항상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지 너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설정이 이제 TV판이랑 많이 달랐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TV판 아스카 설정을 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카 얘기했으니까 그냥 레이 얘기를 해볼까요? 원래 포카포카 레이가 있다가 니어서드 임팩트 때문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레이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블랙슈트를 입은 레이가 에바 큐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 블랙슈트 레이가 그 제3마을에서 되게 많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네, 그 마을이 쇼와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도 되게 굉장히 밀접하고 인간미 넘치는 곳으로 그려져요. 이제 현실은 되게 힘들지만 봉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거나 거기서 레이가 처음에는 되게 낯설다가 점점 적응해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고양이도 처음 보고 애기도 처음 보고 그리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막 모내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 힐링이 되는 거야. 레이가 항상 명령만 기다리는 상태였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자연과 사람과 접했을 때 그 기쁨을 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에반게리온에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따뜻한 분위기로 나와요. 그래서 난 지브리 보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안나 감독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결국에 한참 재미를 보는 순간에 또 안타까워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슈트 레이가 네르흐에서만 살 수 있는 설정인가 봐요. 네르흐에서 나와가지고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까 고체화를 유지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감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지와 인사를 하고 신지 눈앞에서 LCL로 팍 터지면서 변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왜 레이는 또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가 막 또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보완되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포카포카 레이가 한번 등장해요. 되게 뭐랄까 가슴 따뜻한 장면이 나왔던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레이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누구 있지? 미사토상 얘기를 하자면 미사토상 네 어둡게 나와요. 그 함장으로 나오니까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데 미사토상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카지랑 잘 돼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카지는 신지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서드 임팩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서드 임팩트를 막기 위해서 카지가 희생양이 되고 미사토는 히카리 사령관이 일으키고자 하는 어나더 임팩트를 막고자 본인이 희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습니다. 미사토도 이제 항상 신지한테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전가를 시켰다가 그게 맡겼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마지막
책임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세계로 가도록 마무리를 해주죠. 처음에는 미사토 상이 계속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이제 원래 미사토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뭔가 되게 좀 감동이었어. 아, 미사토 상 이렇게 하면서도 봤었거든. 그리고 또 누기 얘기해볼까요? 다음 카오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신지가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세계라는 곳에서 이제 각 캐릭터들과 만나서 구원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카오루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카오루는 뭐였냐면은 루프였어요. 그 외에 마마마 보면은 계속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는 무시해주시고 카오루가 이제 신지랑 얘기하면서 너랑 이렇게 해서 너랑 몇 번째 만났는지 진짜 너랑 정말 셀수 없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신지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야 생각이 난다고 카오루랑 자기랑 몇 번이나 이 반복하면서 만나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 보면은 에반게리온 세계 자체는 루프물이었어요. 카오루만 기억이 계속 전달이 돼가지고 몇 번이나 루프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신지는 루프를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이 에반게리온 세계를 계속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카오루는 항상 신지의 행복을 위해서 여태까지 개고생을 해왔지만 결국은 그게 본인 행복을 위해서 해왔던 거고 신지가 원했던 거를 오해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자기도 이제 만족감을 얻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카오르도 되게 불쌍한 아이예요. 다른 캐릭터들은 뭐 잘 모르겠는데 지난 계획을 계속 이렇게 겪어오면서 안 좋은 걸 보고 신지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운명이 놓여진 칠드런이라고 나오는데 물레방아처럼 계속 똑같은 삶을 영위하다가 신지의 그 마지막 그 결심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별로 제 감상을 얘기하게 됐는데 카오루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카오루도 그 이카리 촬영관이 만든 클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이카리 촬영관의 계획에서 놀아나는 칠드런이라는 걸 보면은 클론이든 아니든 좀 불쌍한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가 TV판에서도 찌질하다고 욕 많이 먹고 니게자다며 이러다가 노라나인다 막 이러잖아 막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대로 된 성장을 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를 보고 주변인들의 그 여러 조언을 듣고 아빠랑 이제 대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미사토 상이 있는 곳으로 가고 미사토 상 작전 계획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이카리 사령관이 마지막 자기의 그 계획인 어나더 임팩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우주라는 곳에 가요. 그래서 신지도 그 마리가 탄 에반게리온을 타고 같이 아빠가 있는 마이너스 우주에 가거든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우주 안에서도 무슨 골구다 오브젝트인가? 거기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아빠랑 이제 치열하게 싸워요. 그리고 물리적인 싸움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를 느끼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신지가 압도적으로 아빠보다 더 성장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지가 뭘 깨달았냐면은 제대로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아빠가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좀 나를 버렸다라는 상처가 있지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이런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어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겐도가 신지보다 더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찌질하기보다는 이 현실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아빠랑 대화하면서 에반게리온을 타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자기가 원하는 세계다라고 하고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계속 에반게리온을 타는 그 루프물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어른이 된 말이랑 어른이 된 신지랑 손을 붙잡고 이제 지하철 플랫폼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신지를 통해서 안노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오타쿤들 너네도 너네 세계에 빠져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람들과 상처받겠지만 사람들 통해서 힐링 받으면서 너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라라는 게 이제 안노 감독의 메시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카리 사령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봤을 때 신지가 그렇게 찌질했던 거는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였더라고요. 심지어 희석돼서 물려받은 거야. 겐도는 더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신지가 아빠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겐도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과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보면 과간이에요. 더 심해. 네, 본인은 이제 청소년 시기 때부터 사람들과 카카와리 하는 게 싫었던 거야. 모르는 친척 집에 가가지고 자기랑 관련 없는 얘기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어려운 그런 대화도 있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피아노만 치고 독서 좋아하고 이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유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이를 통해서 좀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유이가 이제 초호기에 이제 먹혀 들어갔잖아요. 유희를 잃게 되고 이제 나는 유희를 되찾아야 되겠다. 다시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인류 보완 계획을 세운 거죠. 유희를 만나기 위해서 인류 보완 계획을 실행하자라는 거는 TV판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왜 유희를 이렇게 강하게 집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그 극장판에서 나온 것 같고, 그 인류 보완 계획이 그 전편이랑은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담의 뭐 그걸 넣어가지고 레이랑 융합해가지고 이제 뭐 인류 보완 계획하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신격화가 된 자신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류 보완 계획을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레의 원래 계획은 그 세컨드, 서드, 포스 임팩트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거를 다 정화를 시켜서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인류 보완 계획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레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인류가 다 하나가 돼서 유이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는 그 개인의 특성을 가진 상태로 유이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레의 시나리오는 조금 부족했던 거지.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전 과정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루프물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겐도는 어느 정도 그 루프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 과정이랑 똑같이 거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인류 보완 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이런 좀 어나더 임팩트를 새로 만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몇 개 말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나 지금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개처럼 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리가 진짜 처음에 저도 봤었을 때 왜 얘랑 마지막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기, 다른 일본분 후기 영상을 보니까 납득이 가는 엔딩이었어요. 그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에반게리온 내용만 보면 안 되고 이 에반게리온이 제작된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말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안노 감독이 만든 캐릭터가 아니래요. 그냥 요 캐릭터들은 다 안노 감독 머릿속에서 이제 창조된 캐릭터인데, 마리는 그 신극장판 만드는 과정 중에서 야, 우리 에반게리온도 아무래도 팬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가슴 크고 조금 냥 이런 말투 쓰는 좀 특별한 여자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라이가 있어가지고 그 안노 감독이 아니라 그 주위에는 다른 스태프분들의 의견으로 창조된 캐릭터래요. 근데 처음에는 주목받기 위한 새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 뿐이지 이렇게 중요한 캐릭터로 시킬 생각은 없었나 봐요. 근데 점점 에반게리온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말이라는 존재가 이 에반게리온의 엄청난 중요한 존재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노 감독의 메시지가 자기 세계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에반게리온의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아주 적합한 캐릭터가 말이라는 거야. 말이 자체가 안노 감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통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신지 자기가 만든 캐릭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캐릭터와의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신세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야. 자기 기존에 있었던 자기가 만들었던 캐릭터가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진 새로운 캐릭터, 자기가 잘 모르는 캐릭터와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게 안노 감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는 거죠. 그거 보니까 마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마리라는 캐릭터도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는 뭔데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사이인지, 쇼와 시대의 노래를 왜 이렇게 많이 아는지 막 이런 의문투성이가 있었던 애였는데 이번 극장판에서 밝혀졌어요. 이카리 사령관이랑 같이 연구했었던 학생이었고 이카리 사령관이랑 유이랑 동년배였다는 거. 마리가 처음부터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처음부터 마리 노래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널 찾으러 갈게 라고 되게 정말 히로인스러운 말투를 이제 곳곳에서 내뱉거든요.
어떻게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랑 이어진 게 조금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안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결론이 되었구나 이거 조금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부분에 마리가 쇼와 시대 노래를 되게 불러요. 그 실제 노래가 1960년대 때 데이트쳤던 노래여가지고 홍대 가합전에서 나왔던 노래예요. 그래서 신지츠 이치로노 마치 세카이와 후다리노 타메니 세카이와 후다리노 타메니라는 거를 마리가 불렀다는 것 자체가 마리와 신지랑 뭐 이런 거라는 거겠지.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진짜 에반게리온 꼭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귀멸의 칼날 개봉하는 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에반게리온이 한국에서 제발 개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타쿠로서 너무너무 감명 깊고 나한테 힐링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 되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막 나를 되게 자책하던 시절에 그 에바를 보면서 굉장히 힐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힐링덱 작품의 마지막 완결을 한국에 계신 분들도 꼭 봤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조금 한국어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얘기해야 돼. 결론은 뭐냐면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 에반게리온을 그냥 극장에서 딱 보기만 하면 납득을 할 수 없는 엔딩인데 이제 안노 감독의 의도와 에반게리온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정말 최고의 엔딩이다라는 거를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감상입니다. 이렇게 책으로 된 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이제 만화도 있고 뒤에 이제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만화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14년간 신지가 잠들어 있으니까 그 잠들어 있는 신지를 깨우러 가기 전에 이제 마리랑 그다음에 아스카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원래 처음에는 마리만 이제 구출하러 갔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스카도 같이 구출하러 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이거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신지를 생각하는 마리랑 아스카의 이제 감정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이건 나는 되게 신지 입장에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뒤에는 이제 일러스트가 이제 몇 개 있는데 뭐 이렇습니다. 혹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 너무 진짜 오메데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